2025년 4월에 공백이가 읽은 9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 픽도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 4월에 공백이가 읽은 9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 픽도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느 때처럼 소설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책은요, 모래 작가님의 드리머라는 책입니다. 여기 주인공이 4명 등장하는데요. 얘네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자취하는 친구 옥탑방에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어느 날 중요한 일 하나가 생깁니다. 이 옥탑방의 주인이 필립이라는 사람인데요. 평소처럼 이제 여기 모여 놀다가 명우라는 친구가 이 필립의 집에 숨겨져 있는 수첩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 정확히 무슨 수첩인지도 모르겠는데 얘가 여기에 완전 홀려버려요. 미쳐버려. 근데 이 수첩의 원래 주인인 필립도 절대로 이 수첩을 명우에게 넘겨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우가 나머지 친구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또 이용하기도 하면서 이 수첩을 손에 넣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나머지 친구들도 하나하나 수첩에 홀려버리는 거예요. 이 수첩은 과거에 한 사이비 교주가 가지고 있었던 신비로운 수첩입니다. 이 4명이 쟁탈전을 하다가 잠깐씩 이 수첩을 손에 넣게 되는데 그때마다 한 인간의 결핍과 욕망이 다 드러나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돼요. 수첩이 약간 이 사람의 가장 깊숙한 내면을 까발리는 느낌? 한 사람을 완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묘한 재미를 주는 책이었습니다. 그 장자의 호접지몽 아시죠? 내가 나비 꿈을 꾸는 건지 나비가 내 꿈을 꾸는 건지, 꿈과 현실, 주체와 객체, 이게 막 뒤섞인 세계를 소설이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은 굉장히 스피디하고 몰입도가 높은 반면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띠 차리고 읽어볼수록 더 재미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넘어갈게요. 모래 작가님의 드리머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청해 작가님의 수호신이라는 책이고요. 얘도 역시 미스테리 장편 소설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이원이라고 합니다. 대학생인데 어느 날 이 이원의 동아리 친구인 경우라는 친구가 갑자기 죽어요. 근데 경우가 죽기 직전까지 이원과 함께 있었던 데다가 경우가 이원에게 호감을 표시하기도 했어서 이원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한 거는 경우가 죽고 난 다음에 이원이 자꾸 이상한 꿈을 반복해서 꾸는 거예요. 흰 소가 나오는 악몽이거든요. 자, 이러는 와중에 이원은 동아리에서 설이라는 이름의 새 친구를 사귀게 돼요. 그리고 설이 권유를 해줘서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가는데 무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몸 조심해야겠다. 너 뒤에 신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중에서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 신을 믿을지 말지는 너가 결정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원은 자기가 꾸는 꿈 그리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 선신과 악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원의 엄마도 그렇고 이 설이라는 친구도 그렇고 캐면 캘수록 뭔가 찝찝하고 이상해. 그러면서 일이 미궁 속으로 점점 빠지게 되거든요. 이 소설 나올 때 출판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소설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은 모든 걸 의심하면서 읽는 거다. 그 영화 곡성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곡성도 왜 주인공이 누굴 믿어야 될지 계속 헷갈리잖아요. 관객들도 누가 지금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누가 해가 되는 건지 모르고, 이 소설도 그래요. 끝도 없는 의심과 그 불확실성에서 오는 텐션이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보시는 분들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청해 작가님의 수호신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구병로 작가님의 파과. 와, 이게 벌써 2018년에 출간된 책인데 이번에 영화 개봉하면서 저도 같이 읽게 됐거든요. 둘 다 정말 재밌게 봤는데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주인공이 여성 킬러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65. 이름이 조각이에요. 조각이 속해 있는 이 조직은 이 사회의 어떤 해충 같은 사람들을 없애는 이른바 방역 작업을 하는 살인 청부업체입니다. 조각은 이 업계의 레전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각을 데모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신체 능력도 자꾸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스스로도 굉장히 괴롭고 주변에서도 약간 퇴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각이 킬러잖아요. 이게 워낙 위험한 일이니까 평생 아무것도 지켜야 할 것 만들지 않으면서 굉장히 고독하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지키고 싶은 것들이 생겨요. 집에 나이든 유기견 한 마리도 있고 자기가 정말 위급할 때 치료해줬던 강 박사라는 인물에게 남다른 감정을 품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진짜 고깝게 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니야, 고깝다는 말이 틀려. 조각의 어떤 온기랄까요? 인간적인 면모를 증오하는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파구라는 젊은 킬러예요. 얘는 약간 암살계의 루키 같은 인물인데 사사건건 조각의 곁을 맴돌면서 슬슬 긁어요. 급기야 조각이 아끼는 강 박사 가족을 해코지하게 이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엄청난 격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파과라는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부서지고 흠집난 과일, 그리고 다른 하나의 뜻이 여자 나이 16세, 이팔 청춘, 가장 빛나는 시기를 뜻하는 단어래요. 소설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품고 있고요. 이 사라지면서 살아가는 것들의 빛나는 순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특유의 애틋함과 더불어서 킬러라는 소재가 주는 박진감, 카리스마도 잘 담겨져 있고요. 영화의 경우 조각과 투 사이에 조금 더 스토리가 생기면서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뭔가 슬프면서 좀 섹시한 그런 느낌의 영상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책 읽어보신 분들은 영화 진짜 꼭 보시고요. 책을 전혀 모른다고 해도 영화의 재미가 반감되지 않아요. 그래서 둘 다 구미에 맞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병모 작가님의 파과였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소설은 이게 마지막이네요. 조예은 작가님의 시프트입니다. 이 소설은 시작이 이래요. 변사체가 하나 발견되는데 상태가 좀 이상해요. 사체의 온 몸에서 피부암 말기 증상이 보이거든요. 근데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도 그런 병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피부도 멀끔해. 그러니까 너무 순식간에 온몸에 질병이 확 생겨버린 거죠. 이게 이제 뭔가 이상하니까 이창이라는 이름의 형사가 이 사건을 추적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죽음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란이라는 이름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이 사람 몸에 있는 병을 저 사람의 몸에 옮길 수가 있어요.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옮기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아파야 해요. 수혜자와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란은 자신이 가진 이 능력 때문에 굉장히 고된 삶을 보내거든요. 그러다 이제 급기야 살인사건에 연루되고 형사 이창까지 만나게 되는 거죠. 요게 조예은 작가님의 첫 장편 소설이래요. 2017년에 나왔던 거를 이제 손봐서 이번에 다시 나온 건데, 조예은 작가님 작품이 가지는 그 특유의 정서 있잖아요. 되게 미스터리하고 뭔가 어두운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에서 주인공들이 주고받는 마음은 좀 따뜻함, 이 정서가 소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여전히 좋았고요. 참 글을 잘 쓰셔. 재밌게 부지런히 활동해 주시는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조예은 작가님의 시프트였어요. 네, 소설 끝났고 이번엔 에세이입니다. 구민정, 오효정 작가님의 명랑한 유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예요. 아니,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일단 내용을 소개할게요. 두 분이 함께 쓰셨죠. 구민정, 오효정. 두 분 다 PD예요. 우리가 딱 들으면 알 법한 정말 유명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뭐 1박 2일, 불후의 명곡, 이태원 클라스 이런 거. 예능과 드라마를 넘나들면서 엄청난 활약을 하신 분들인데 그러려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어요. 이 숨가쁜 세상에서 그 무서운 바닥에서 커리어를 쌓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두 분이 지구 위 블랙박스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처음으로 만나게 돼요. 둘이 엄청나게 의지하게 되고 진짜 으쌰으쌰해서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효정 PD님이 뭔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에 갔더니 위암 4기를 진단받은 거예요. 모든 게 스톱된 거죠. 오효정 PD님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던 것들을 다 정리해 나가야 되고, 동시에 이제 생애 막바지에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한 일, 놓친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구민정 PD님도 그 곁에서 간호를 하면서 함께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요거 책을 보시면 이렇게 색이 달라요. 분홍색이 오효정 PD님, 파란색이 구민정 PD님이 쓰신 건데, 보시면 파란색이 훨씬 많죠. 아무래도 이제 오효정 PD님이 건강 문제로 글을 많이 못 쓰셨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된 데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오효정 PD님이 떠나고 나서 구민정 PD님이 쓴 부분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진짜 마음이 묘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의 죽음과 부재를 책으로 읽는다는 게 너무 슬프고 겁도 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사람 사는 게 참 덧없다, 부질없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삶이라는 게 진정으로 덧없는 것이라면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슬픈 거야? 이 떠남과 떠나보냄이라는 제가 아직은 알 수 없는 이 미지의 세계가 뭐라고 감상을 남겨야 될지 모르겠을 만큼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 두 분이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생의 덧없음, 두려움 뿐만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아마 저도 때가 되고 어떤 경험들을 하면서 두 분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때까지 이 책을 마음에 잘 품고 있으려고 합니다. 명랑
불쌍한 유언, 이번 달 저희 첫 번째 스페셜 픽으로 소개해드렸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이번 달 저희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고요. 잡스 시리즈 6번째로 나온 잡스 영화감독입니다. 요것도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시리즈인데 매거진비에서 만드는 인터뷰집이거든요. 시리즈마다 한 직업군의 이야기를 다뤄요. 인터뷰를 통해서 해당 직업과 직업인들의 철학을 알아보는 건데요. 제가 그동안 가장 좋아했던 책은 첫 번째로 나왔던 잡스 에디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잡스 영화감독에서도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제가 어디서였더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앞으로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유용한, 필요한 기술이 바로 영화감독의 기술이다. 이런 맥락의 내용이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 모두가 쇼폼이나 SNS를 통해서 나를 구성하는 장면 중에 뭔가를 편집해서 내보내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집안들을 조율해서 나라는 사람을 운용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 감독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스킬들이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책 보면서 그걸 완전 절감했어요. 이 책 서문에서 조수용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영화 감독들이 창작하고 인력과 시간과 자본을 관리하고 이야기를 다루고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완벽한 육각형 인재 같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 디렉터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전문성 하나, 개인기 하나만으로는 일을 완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여러 조건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하나의 목표로 나아가는 거, 그것이 이 필름 디렉터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이 얘기가 거의 인생에 걸친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게다가 감독님들 인터뷰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영화라는 게 몇 년씩 막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하다가도 뭐가 딱 틀어지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좌절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영화인들의 어떤 회복 탄력성 같은 이야기들도 너무 도움이 됐고, 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과 대중이 보고 싶어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균형을 잡으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그런 감각, 철학, 이런 이야기들도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감독님 6분의 인터뷰랑 김도훈 평론가님의 에세이가 실려 있어요. 한 장 한 장이 정말 버릴 게 없이 다 너무 재밌었고요. 이 잡스 시리즈의 인터뷰는 진짜 양질이다 라는 것을 또 한 번 실감했습니다. 잡스 시리즈는 구미에 맞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추천합니다. 이번 달 저희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 잡스 영화감독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팩트체크의 기초라는 책이고요. 작가의 이름이 브룩 보렐인데 이 작가의 직업이 전문 팩트 체커예요. 약간 낯설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념이 무척 생소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큰 매체에 전문 팩트 체커라는 직책이 따로 있나 봐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기사의 진위 여부를 전문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사실 언론은 속도전이잖아요. 진짜 총각을 다투는 와중에 매번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게다가 요즘에는 또 얼마나 정밀하고 정교한 가짜 이미지, 동영상이 많아요. 선동도 많고 음모론도 많고 정보가 드나드는 속도는 너무 빠르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 우리 각자가 나름의 팩트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뭐 기자나 정보 생산자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고요. 이 책에 실린 사례들, 노하우를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경종이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바짝 긴장이 되는 책이라서 이 시대에 읽어볼 만한 책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예전에 연관된 책들 함께 모아서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죠. 이 팩트체크라는 것이 내가 거짓 정보에 호도되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 그 자체로 언론을 바로 세우는 일이고, 나아가서 사회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팩트체크의 기초였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거북의 시간이라는 책인데요. 사이 몽고메리가 짓고 맷 패터슨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두 작가분이 거북 구조 연맹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 에세이이고요. 이번 달 저의 세 번째 스페셜 픽 도서입니다. 그거 아세요? 어느 나라의 어느 문명권을 가도 거북이가 항상 신화에 등장한대요. 저도 이거 출판사 돌고래 인스타에서 봤는데, 동양에서도 가장 오래된 믿음 중에 하나가 이 거북이가 온 세상의 심연에서 이렇게 지구를 이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래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성질이 이 세상의 기본 원리, 인간사에 굉장히 중요한 심지에 닿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걸 좀 느꼈어요. 이 거북이들은 움직임도 느리고 호흡도 느리고 맥박도 느리거든요. 그렇게 느리게 오래오래 살아요. 게다가 회복력이 참 좋아서 심장이 멎었다가도 일어나고
척추가 부러졌다가도 다시 걷고 막 반쯤 송장이 됐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이러거든요. 이게 얘네가 가진 그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로 느껴졌고 뭔가 이렇게 천천히 거스르지 않으면서 순환하는 자연의 힘을 닮아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떤 철학적인 위로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 글을 쓴 싸이 몽고메리가 60대 중반이에요. 이 작가에게는 이 거북구조연맹에서 거북이를 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과정이 나이 듦에 대한 존중, 내려놓기 위한 연습 같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이었습니다. 자연을 닮은 이 거북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 생명을 꺼트리는 힘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조금 더 삶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만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달 저희 3번째 스페셜픽 도서 거북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달 마지막 책입니다. 세네카의 오늘 수업이고요. 다리우스 포르의 책이에요.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쉽게 알려주는 철학 입문서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짜 뭐 거의 인생 최대 우울기다라고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저를 자꾸만 밑으로 잡아당기는 생각이 뭐냐면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뭔가 잘못 산 과거에 대한 업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와 미래가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현재가 너무 괴로운 약간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애써 정신을 차려가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세네카가 정확히 딱 그 부분을 얘기를 해요.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 사이에서 오늘을 놓치지 마라. 제가 평소 같았으면 이런 잠언 같은 약간 명언 같은 말은 듣고 흘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참 열심히 읽었는데 많은 위로가 됐어요. 대표적으로 이 책에서 감정 휴리스틱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외부에서 온 어떤 자극이 나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고 결국 제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두려움을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악순환인 거죠. 제가 실제로 그랬었는데 세네카가 바로 그런 게 쓸데없는 정보다. 어떤 정보와 어떤 시간을 투자해야 너한테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선택해라.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말고 실제로 네 인생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처럼 여러 군데에서 제 마음을 다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처럼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린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세네카의 오늘 수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달 제가 읽은 9권의 책, 3권의 스페셜 픽도서 모두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미를 당길 책이 하나쯤 있길 바라면서 물러갈게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